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짱가몽 도썰 54번째 대명 정독도자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양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그 문양의 7가지의 그 사진과 함께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책에서 그 기형에 대해서, 조형이죠. 기형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서 우리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화 오룡문 반. 오른쪽에 사진이 나와 있죠. 이게 오룡문 반입니다. 입이 외반하고니까 그 구연부가 이렇게 벌어진 거죠. 조금. 그래서 둥근 입술에 반의 가운데에 약간 오목하다. 이게 쏙 반 가운데가 쏙 내심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정덕의 특징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배규를 베풀었는데 약간 배규가 담청색을 띈다. 그리고 반 내저에는 쌍권 속에 요 쌍권이라는 말 잘 안 쓰죠. 다 쌍권 씁니다. 이 쌍권을 이제 여기 가운데에 해놓고 그 반 안에는 이제 화중룡인데 그 이분은 화중룡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천화용문 그러죠. 뚫을 천자 꽃을 뚫고 나온 듯한 용문양을 뭐 화중룡이라고 그래도 맞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정덕년제의 용은 조금 용머리가 악어머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죠. 악어머리이고 몸이 길고 모습이 조금 흉맹스럽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력으로 가면은 점점 더 가늘어져요. 그러니까 뱀처럼 됩니다. 그래서 단대하는데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의 내 벽에도 화중룡을 이제 그린 거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연화는 꽃이 크고 잎이 작으며 이파리는 톱날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번밀하다. 번밀하다는 건 이제 꽉 찼다. 번잡하게 꽉 찼다 이런 뜻입니다. 성화 홍치 시기에 시원하고 명쾌한 작법에서 좀 변화가 된 거죠. 문양에 사용된 청료는 회청료라고 합니다. 회청료를 썼다 그러면 이제 수입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덕의 후기 작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죠. 정덕 후기의 전형적인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덕영제라는 해석안이 쓰여 있고요. 자, 이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세히. 이 사진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품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방품이죠. 이 책에 있는 거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진품으로 봐야 되고요. 이런 것을 이제 비슷하게 방한 이제 방품들이 국제 경매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설명하고 맞죠? 설명하고 이제 사진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청화 화중용문 주자, 천화용문 주자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는 그죠? 천화 자, 여기 천화 용문 꽃을 뚫고 나온 용의 문양을 가진 대뉴 개호 그죠? 대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요 꼭지에 이제 뚜껑을 갖다가 여기서 이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어져 있고 요 문양은 이게 배 모양이에요. 배. 그래서 이런 거 선덕 때 한번 봤죠. 베리자를 그 베리자 있잖아요. 이화여자대학교 할 때 배나무 베리자를 써서 배의 형태를 닮은 호다 그래서 리형호입니다. 리형 주자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한번 벌써부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주자는 직구에 이렇게 봐야 되겠네. 여기를 보시면서 설명을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주자는 이제 직구죠. 직구로 쭉 내려가다가 복부가 뻘통하고, 그러니까 이게 배 모양이라는 거예요. 높은 구부라고 하복한 곳에 만곡한 긴 주구가 있고, 이 주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쓴 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구배는 여의운두문을 그렸죠. 어떤 여의운두문인가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양. 그러니까 요거는 정덕년제의 특징이다.
요 여의운두문은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바로 밑에 똑같이 그려놨습니다. 예, 그리고 주구와 손잡이에는 회오리 문양을 그렸습니다. 여기 자세히 볼까요? 회오리 모양 동글동글하게 말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구는 요거는 수구죠. 물이 나가는 구멍. 요거는 이제 손잡이로 되는 구지죠. 예, 그래서 홍치 정덕 시기에 유행한 이제 작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뚜껑에는 연판문이 그려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또 담담한 청회색을 보인다.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정덕 시기의 품격이다라는 말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세 번째, 청화 화중용문 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 개를 봤는데 다 화중용이야. 천화용문이라는 뜻이죠. 용의 문양이 좀 많다라는 것도 정덕 시기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화중용, 그러니까 천화용문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도 딱 보면은 이거 천화용문인데 정덕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중용문 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두예요. 사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두. 생선 가시나 뼈 같은 걸 이제 발리는 그런 그릇이기도 하고, 타구라고 해가지고 침을 뱉어서 이제 버리는 용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구, 사두. 하지만 여기는 준으로 했는데 사두가 맞습니다. 찌꺼기 사자죠. 명나라 조의 어용작이다. 그러니까 사두는 그러고 보면은 저기 청나라 때는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 때 걸 방을 했으니까. 원나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조의 어용작이다. 그래서 진설은 물론이고, 진설이라는 건 이제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플레이예요. DP. 디스플레이는 보기 좋게 갖다 놓은 것은 물론이고, 찬구라고 하는 건 이제 생선 뼈나 가시 등을 이제 발려놓는 이제 일일 용기죠.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용기로도 사용되었으며, 용문을 그린 것이 보편적이다. 다른 조대에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원나라 때는 당연히 볼 수가 없고, 청나라 때도 별로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조대에는 볼 수 없고 명대에만 특징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시대를 구분하는데. 그래서 이 사두의 목과 복부에 3조 6마리의 3조의 발가락 3개를 가진 용을 그렸는데, 이제 역시 화의 당초문 속을 가고 있다. 예, 화중용이다. 천화용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옵니다. 번밀 풍밀함이 없으며 꽃송이도 구조로 해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식법이 정덕시의 독특한 품격이다. 꽃송이도 먼저 구루로 윤곽선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꽃심도 꽃 모양도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쭉 바릅니다. 이게 전체라고 그러죠. 티엔차이. 그래서 한 꽉 차게 그림을 큰 붓으로 쑥 그린다 이거죠. 이렇게 살짝 덧붙여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구룩선으로 윤곽을 잡아놓고 그냥 한 번에 쭉 발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굽다리에는 여의두문대가 또 그려져 있고, 청화색은 정덕 후기 특유니까 남색 속에 자주색이 있으면 이제 정덕 후기다. 회청료를 썼다, 수입청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왕조의 가운데 전기 후기를 빼고 중기는 자기의 색택이 있는 거죠. 그 자기의 색택은 이제 평등청이죠. 네. 그래서 우선 또 사두를 또 자세히 봐야 되니까, 자, 사두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두죠. 네, 여기 사두입니다. 화중용문이 6마리가 들어갔다 그래서 안에도 그려놓고, 안에 그린 거 보면 정말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붓을 집어넣어서 그리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용이 이제 화중용으로서 천화용문이 됐고, 요 꽃심을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을 한 꽃심을 쭉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발라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필가겠죠? 필가. 청화 페르시아문, 영지문 필가. 필가는 이제 이런 붓을 갖다 이렇게 걸어놓는 붓거리예요. 바닥에서 놓은 붓거리. 그래서 조각적인 기교로 성형하여 중간에 높고 낮은 오봉산, 산 5개를 그려놨으며 청료를 이용해 구룩과 전체. 이 전체라는 게 이제 채색을 꼭 메꾸다, 메꿀 전자예요.
메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굵은 청화선으로 테두리선을 긋고 중봉의 바로 안에 능형 화창. 중봉이라는 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자 볼까요? 필각. 이게 유명한 거예요. 정동 오리지널이죠. 그 가운데의 중봉의 그 밑에다가 방곽을 해놓고, 방곽이라는 건 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사이에 페르시아 문으로 이제 썼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필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양들은 얘가 이제 영지예요. 그래서 영지문이 시유를 해놨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굵은 선으로 이제 구름 모양을 이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규각 같다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규각. 요런 이제 생긴 거를 이제 규각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요거는 특이하게 이제 대명 정덕년제라는 6자 해사관이 있습니다. 보통 4자가 많거든요. 정덕년제 이렇게. 자, 그리고 청화인물 다층합, 투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도시락 쌌을 때 이런 찬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층, 2층 해갖고 뭐 1층에는 뭐 김밥 무슨 반찬, 밥 싸고 뭐 이런 거, 요런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런 이제 다층합이 정덕년제의 특이한 기형입니다. 요 수돈하고 요 두 개는 되게 특이한 기형이에요.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문양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그 거북이 등 같은 거라고 그래서 구갑, 거북이 구자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구갑문을 이제 위아래로 두르고, 위에는 이제 여의운두문으로 뚜껑에는 시유되어 있고, 뚜껑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이제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말 타고 가는 장면을 그렸다 그러고, 요 두 개 층하고 밑에는 저기 사녀 유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사녀 정원도라고도 하죠. 정원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구름은 역시 용수철 같은 구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게 명중기 때의 특색인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변형 연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문은 이제 쌍현문이 두 줄 이렇게 구분을 짓는 데 쌍현문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색택이 정말 아름답죠. 자, 이 투합은 당나라 때에 출현을 했는데, 주로 이제 약물이나 향료, 화장품 등을 담는 데 사용됐던 일일 용기입니다. 정덕시기 합은 종류가 다양하여 장조형, 은정형, 방정형, 원합, 다층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기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형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다층합은 좀 드문 편이다. 이런 것은 이제 드물다 그러면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이 합은 원통형으로 3층으로 이루어졌고 위에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에는 전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제나 왕 앞에서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합격하면 이제 1등, 2등, 3등이에요. 장원, 방안, 탐화. 그렇게 1, 2, 3등. 금은동을 딴 거죠. 3인이 말을 타고 시가지를 주유하는 광경. 옛날부터 이제 그런 거죠. 축하하는 세리머니죠.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구간문대, 변형연판문, 쌍연문이 차례대로 쫙 그려 있는 거고, 중간층에는 이제 사녀 유춘도, 궁녀들이 봄을 즐기는 광경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청화 사자문돈, 수돈이라고 합니다. 수돈은 이 숫자가 비단 숫자예요. 그러니까 비단을 이제 그 비단에 수 넣는 그 모양으로 여기를 그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돈의 이 특색이 정덕 때는 이렇게 이제 못정자를 써서 정을 갖다 이렇게 박아놓은 것이 있고, 요 노태가 있는데, 요 명나라 때와 청나라 때의 돈에 대해, 이 돈은 이제 북 모양이죠. 여기 옆으로 놓으면 장구 북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윗면이 살짝 볼록한 거는 명때, 청나라 때는 쫙 이렇게 평평하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죠. 왜? 시대를 구분할 수 있으니까. 자, 수돈이라고 하면 이제 북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돈, 두 줄의 돌기한 고정이란 건 이제 못 같은 거예요. 3층으로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노태죠. 유약을 안 바른 상태에 이제 목단문으로 해놓고, 상층에는 이제 요 근문은
여기는 구갑근문이죠. 거북이. 예, 요거는 이제 매화가 매화점이 들어갔죠. 매화근문이라고 합니다. 매화근문 한번 살펴볼까요? 예, 매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매화. 5송이가 들어가 있는 매화. 요 위에는 구갑 거북이 등껍질 육각형이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근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맨 밑에는 수산복현 여기도 복산수해라고 써놨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장수와 복을 상징하는 여기에 이제 수산복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쌍사자가 이제 요 비단으로 이제 그 치장을 한 공을 가지고 노는 민간 한나라 때부터 나온 이제 민간 설화의 그 축제죠, 축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청화는 이제 석자청을 썼다 이런 겁니다. 석자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서성 상고현 등에서 나는 석자청료를 사용해서 색택인 농염한 중에 회색을 띠며 약간 퍼지는 현상이 있다. 훈산 현상이 있다 이럽니다. 정덕식의 대표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와 요거는 요거 필가까지 뭐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정덕대의 오리지널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책에 있는 자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기 그 박매영감이나 도록 말고 이런 것들은 다 박물관 거기 때문에 실제로 진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진품 소리 거의 안 하잖아요. 여기 있는 건 진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만져보면 좋겠지만 물건이 없으니까. 자, 여기 도는 명청 양대에 유행을 했습니다. 정원에 많이 갖다 두었는데 실용적인 것도 있고 앉으니까 실용적인 거고 이제 미관도 되게 멋있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은 명나라 때의 돈면이 돈의 그 위 뚜껑이 보편적으로 조금 융기 솟아 있는데 반해서 청대는 모두 평면입니다. 그래서 청대는 고 수돈을 돈을 갖다가 량돈이라고 합니다. 양돈, 량, 서늘할 량자. 왜? 차갑잖아요. 도자기 위에 앉으면 좀 서늘하죠. 차갑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평민들이 더위를 쫓을 길이 없으니까 황제가 이 량돈을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합니다. 왜? 앉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아, 참 자애로운 황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가 청화 홍록채 운영문 완. 요거죠?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청화 가채라고 하는 것은 분채하고 달리 청화로 좀 선만 그려놓고 채우면 투채죠. 근데 선을 그리고 나머지 문양도 또 그냥 청화로 다 그렸어요. 유화체로. 그래놓고 이제 그걸로 끝나도 되는데 그 청화를 갖다가 가채라는 건 이제 채색을 더했다, 더할 가짜죠. 더했다 이런 겁니다. 그 이후에 채색을 더한 거죠. 청화 가채는 선덕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홍록채를 썼으니까 이제 홍록채가 된 거죠. 근데 바탕이 청화니까 청화 홍록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청화가 짙은 청록색이어서 문양이 또렷하지 못했으며 홍채는 산뜻하고 녹채는 선명 아름답다. 그리고 정덕연제라는 쌍권 동그라미 안에 정덕연제의 사자이행 해서관이 써져 있다. 해서관은 우리가 쓰는 그냥 한자고요. 전서관은 조금 대청 걸륭연제 같이 이렇게 좀 할 때 좀 뭐라 그럴까 해서하고는 좀 다르게 쓰인 것을 이제 전서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여기까지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관제하고 민요자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일단 다른 책자에서 기영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기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책자 이제 경보창 선생 책인데요. 자, 한번 쭉 다 아시는 거니까 쭉쭉쭉 흘러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습한다 라는 생각으로 기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산두인데 목이 기니까 산두장경병 하면 됩니다. 산두장경병. 두 번째는 이제 지포죠.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세 번째는 배호라고 그래갖고 여기 이제 편평하니까 편병입니다. 네 번째도 주자인데 장경형 주자예요. 이렇게 깃달았고 장경형 주자고. 5번은 뭐 당연히 매병인데 이제 육의 매병이죠. 뚜껑이 있으니까. 6번은 이제 구연부가 산두형으로 된
장경표 그저 지포입니다. 산두형 지포, 요건 장경형 지포 그렇습니다. 자, 7번은 뭐라고 써있나요? 과방, 과릉 쌍환이 병. 쌍환이라는 거는 두 개의 요 환이 걸려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요 환, 영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환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왜냐하면 덜렁덜렁거리게 이렇게 소리가 나게끔 떨어져 있는 것은 살아날 활자를 써갖고 활환이라고, 활환이라고 하고, 이렇게 딱 붙여 있는 거는 머금을 함자, 붙어 있을 함자를 써서 함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함환 이병이 되겠죠. 예, 과릉이 되어 있습니다. 과릉. 이렇게 이제 줄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8번은 뭐 매병인데 이제 요게 명대. 청대는 요게 이제 각이 졌는데 명대는 이제 입술이 좀 두텁게 되어 있죠. 그리고 좀 풍만합니다. 아래로 내려서. 그 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는 넓고 밑으로 내려서 너무 쪼그라들어요. 예, 그런 특징이 있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이제 관이병, 요 옆에 붙어 있는 극만 없으면, 출극만 없으면 관이병이죠. 예, 관이병은 옛날 한나라 때의 그 투호, 화살 같은 걸 던져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에 꼽게끔 해서 이제 놀이의 한 일종인데, 예, 멋있어가지고 이제 관이병, 그 사모간대라고 해서 벼슬아치들이 그 쓰는 모자랑 비슷하다 그래서 관이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출극을 달아놨기 때문에 출극 관이병입니다. 예, 출극은 이제 그 무기의 일종이라고 극은 그랬죠. 예, 여포, 삼국지 여포의 방천 화극 할 때 그 극자입니다. 자, 요런 것이 이제 그 정덕시기의 특징이에요. 왜? 좌대까지 붙여놓은 겁니다. 네, 보통은 좌대는 따로 나누고 예를만 해서 이제 위에 이렇게 놓는 용도인데 여기는 아예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대좌라고 하죠. 이어져 있다, 붙어 있다. 좌대가. 그래서 상해병은 이제 코끼리 상자니까 코끼리의 그 상하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양이로 달고 있는 걸 상이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딱 봐도 장경병이죠. 목이 길다 이런 말이에요. 목이 길어 슬픈 짐승이여, 뭐 노천명의 사슴이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장경병이고요. 요것도 이제 그 상인데 수의병이라고, 이제 짐승이 될 수도 있고 그 코끼리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기 수의병으로 했는데 뭐 상이병, 수의병 마찬가지고요. 요 구연부가 이제 필세를 닮았다 그래서 세구병입니다. 세구병.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고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뭐 너무 평범하니까 쭉 읽겠습니다. 그냥 이게 대관이고 2번은 예, 대관이죠. 그러니까 2번은 이제 그 개관입니다. 뚜껑이 있는 개인데 이 뚜껑이 이제 사자예요. 그래서 사뉴라고 합니다. 사자 꼭지. 예, 꼭지뉴자죠. 예, 사뉴, 대관, 이름도 뭐 짓기 나름이죠. 3번은 벌써 이제 사각이니까 방병, 방관 이렇게 하면 되고요. 4번은 그냥 입구가 좀 작으니까 작을 구자를 써서 소구관. 5번은 호나 관은 같은 용어예요. 요건 이제 유계관, 얘도 유계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사진은 안 보고 그림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상.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1번은 해당구하고, 해당이라는 거는 제가 그때 한번 그림을 한번 뭐 못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드렸죠. 요런 형태가 해당입니다. 해당화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해당화형. 아, 참 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그림으로 시청각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이 구연부가 요런 모양이 됐다. 위에서 보면은 그런 것을 해당형이라고 그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해당구하고 해당형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기형에서.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출국이 생겼죠. 이제 원래 기형은 화고죠. 화고.
꽃술이 이제 많은 이렇게 그런 꽃들을 담아 놓는, 그래서 이렇게 쳐지는 거죠. 꽃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고인데 옆에 출국을 달아놨으니까 출극화고. 3번은 뭐 딱 보니까 사두죠. 4번은 화삽입니다. 화삽. 예. 네 마리의 이제 짐승이 옆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수인데 수이 화삽. 화삽은 꽃꽂이에요. 요 구멍에다가 꽃을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꼽는 거죠. 화삽입니다. 화삽. 5번은 이제 등좌라고 그래서 등을 걸어 놓는 좌대라는 뜻이고, 6번은 장방연입니다. 연. 벼루죠, 벼루. 네, 벼루연입니다. 벼루. 그다음에 이제 7번은 그냥 뭐 돈. 7번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돈은 의자 돈자, 이게 의자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고요. 8번은 역시 이제 공 모양을 닮은 구형 화삽이고요. 9번은 딱 봐도 군지죠, 군지. 10번도 또 좌대고요. 탁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 위에다가 접시 같은 걸 놔도 되고 뾰족한 도자기를 이제 놔도 되는 겁니다. 11은 당연히 사두고, 12는 화고입니다. 화고랑 똑같은데 여기는 출국이 없어요. 화고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출국 화고라고 하는 거죠. 출국 화고. 그리고 여기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로에 대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십방세하고, 요거는 이제 능이 적든 십방이 됐든 필세고요. 요거는 이제 화분입니다. 화분이고, 요 3번째는 상이 로입니다. 상이라는 게 코끼리가 이제 귀가 붙어 있는 로죠, 로. 그리고 이제 4번도 이제 필세 다 필세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허리가 조금 쏙 들어갔다고 그래서 속요, 묶었다 이런 말이죠. 속요 삼족세. 요거는 이제 삼족세죠. 요것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로입니다. 로고, 그냥 해당 화구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요 구연부가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구연부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해당형의 구연부다. 그래서 해당구 삼정로고요. 얘는 이제 력식이라고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났어요. 지난번에 저기 실물 갖고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통식로인데 여기 현문이 이제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요게 이제 은정이에요. 은정.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골드바처럼 은괴입니다. 은괴. 이 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괴식으로 해가지고 통용되는 화폐입니다. 비싼 화폐겠죠. 은정입니다. 은정. 그래서 은정식으로 되어 있는 합이다. 요거는 이제 투합이고, 절합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또 절합으로 해놨는데, 이제 꺾여서 이제 대나무가 이렇게 꺾이듯이 이렇게 죽절형이다 이런 뜻으로 쓰는 것 같고요. 요거는 원합이고, 요것도 이제 합이죠. 같은 합입니다. 5번은 이제 4번은 이제 사각형이 됐으니까 방합. 요거는 기따란 사각형이니까 장방합.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별구관, 고조관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형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습니다. 기형에서 다 알아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지껏 이제 많이 오셨는데요. 정덕연제는 중기에 해당합니다. 명나라에. 그래서 정덕이 끝나면 이제 말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가정, 융경, 만력, 천계, 숭정 뭐 이렇게 이제 남았습니다. 이제 거의 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정덕연제는 앞으로 이제 영상 2개 정도 더 만들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지하고 그다음에 민요 청화자기 뭐 이런 것 좀 다루고, 마지막에는 이제 늘 하던 대로 도록하고 다른 책자에 있는 정덕연제의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